속보, 한국해군, 중국 불법 어선 향해 무차별 포격 선언. 이종선 기자 지난해 서해 북방안개선, NLL, 해역의 불법 중국 어선 조업이 3년 새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수산단체들은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단속 강화와 함께 불공정한 한중 어업협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와 소속 수산단체 22개는 8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한중어업공동위원회 개최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금어기와 금지체장 등 어업규제를 준수하며 각군 수산자원을 중국 어선이 싹쓸이 조업으로 강탈의 생계 위협을 받고 있다. 며 이번 한중어업협상 시 입어 척수와 어획량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달라고 촉구했다. 한중어업협정은 지난 2000년 체결됐다. 이후 양국은 매년 다음 해에 서로의 배타 적용 제수역 EEZ에 적용하는 입어 규모, 조업 조건 등을 합의한다. 국내 수산단체들은 매년 어업협상이 중국에 유리하게 적용돼 양국의 조업 실적 불균형이 매우 심각하다며 이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5년간 국내 EEZ 내에서 조업한 중국 어선 수는 5,925척으로 한국 900척, 위 6.6배에 달한다. 어획량은 198,904톤으로 904톤으로 한국 14,874톤, 위 13.4배에 달했다. 같은 기간 양국이 합의한 어선 척수는 7,240척, 할당량은 286,750톤이다. 어획량만 보면 중국은 양국이 합의한 양의 70%가량을 채웠지만 한국은 5%만 달성한 셈이다. 국내 수산단체들은 중국 어선들끼리 조업 경쟁이 치열하고 중국 내 EEZ에선 잡을 물고기량도 적다 보니 국내 어선이 중국 EEZ으로 원정 조업을 할 유인책이 낮다고 보고 있다. 반면 한국에선 금어기 금지체장 총어용어 획량, TAC 등 어업 규제로 수산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다 보니 중국 어선이 한국 EEZ에 많이 진출하고 있다. 국내 수산단체들은 불법 중국 어선의 조업으로 바다가 황폐화되고 있다. 며 불법 조업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어업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해양경찰청이 파악한 서해 NLL 해역 중국의 불법 조업 어선은 지난 2018년 11,858척에서 지난해 24,948척으로 3년 새 2배 넘게 증가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벌금 성격으로 부과하는 담보금은 지난 14년, 2008년에서 2021년 간 2,045억 원, 4,859건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담보금은 정작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국 불법 어선 담보금을 피해 어업인 지원에 사용하는 내용의 경제수역어업주권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지난 19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 문정부 때 중국 불법 어선 단속 제대로 안 했다. 국내 수역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 단속 현황이 박근혜 정부 때보다 문재인 정부 때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정부 때였던 2013년 2월에서 2017년 4월까지 해수부와 해양경찰청의 중국 불법 조업 어선 단속은 총 1,807건이었다. 하지만 문정부 때인 2017년 5월 물결표 2022년 4월까지 단속 현황은 총 809건으로 박 정부 때와 998건의 차이가 발생했다. 해수부와 해경의 단속 유형별 적발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박 정부 때 영해침범 95건, 특정구역 침범 85건, 무허가 어선 430건, 제한조건 위반 등 1197건이었다. 문정부 때는 차례대로 각각 30건, 38건, 84건, 657건으로 단속 현황이 눈에 띄게 줄었다. 퇴거 실적도 박 정부 때와 문정부 때 큰 차이가 있었다. 해수부는 박 정부 때 6건의 퇴거 조치를 했지만 문정부 때는 301건의 퇴거 조치를 했다.
이는 약 50배 차이 나는 수치다. 해경은 박정부 때 퇴거 실적을 집계하지 않았고 문정부 때는 36,833건의 퇴거 실적이 확인됐다. 퇴거 조치는 불법 어선이 우리 해역에 들어온 게 확인되면 방송 등으로 해당 선박에 경고하는 행위다. 이 과정에서 폭력적인 저항이 발생하면 매뉴얼에 따라 퇴거 조치를 하게 돼 있다. 이는 단순 경고 조치에 해당해 상대국에 사실을 알릴 의무가 없다. 반면 단속은 불법 조업인들을 억류해 불법 정황을 파악한 후 상대국에 통보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해당 국가와 외교적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불법 조업은 우리나라 어업인들의 어업권을 위협한다. 이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으로 해당 선박을 납포해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효과적이지만 문정부 때는 중국과 외교적 분쟁을 줄이기 위한 방침으로 퇴거 조치를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차이는 단복음 징수 현황에서도 드러난다. 해수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 2월에서 2017년 4월까지와 2017년 5월 물결표 2022년 4월까지 우리나라 해역 내 중국 어선 불법 조업의 단복음 징수 현황을 비교하면 징수된 단복음은 박근혜 정부 때 324억 4,100만 원, 문재인 정부 때 172억 5,700만 원이었다. 해경의 자료에 의하면 박정부 때 722억 4,300만 원, 문정부 때 310억 9,500만 원의 단복음이 징수됐다. 해경과 해수부를 합치면 박정부 때 1,046억 8,400만 원, 문정부 때 483억 5,200만 원으로 문정부 때 징수된 단복음이 박정부 때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어업관리단이 단속한 실적이며 2016년부터 중국 어선이 급증하자 어업관리단은 단속과 함께 퇴거 활동도 시작했다. 어업관리단은 2015년까지는 중국 어선 단속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윤석열 정부는 현재 어업관리단을 어업관리본부로 개편하는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듯 늘어나는 중국 불법 어선을 근절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로 해양영토 수호와 지속가능한 해양관리 41번을 선정했다. 여기에는 해경함정 증강 배치, 해상경비정보융합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한 해양주권 위협 조기 대응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태영호 의원실이 해수부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는 올해 3월 해양영토 관리 강화 등을 위해 국가어업관리본부 신설을 위한 직제 검토안을 행정안전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7월 행정안전부 심의 단계에서 미반영됐다. 해수부는 관련 논리 등을 보완해 행정안전부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해수부는 원거리 현장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우리 어업인들의 조업권 보장을 위해 대형 지도선 3000T급 세척을 2024년 말까지 건조해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7년까지 현재 40척인 국가어업 지도선을 53척까지 확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3. NLL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단속을 넘어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 중국 어선에 의한 우리 북방 안개선, NLL, 인근에서의 불법 조업 문제가 큰 현안이 되고 있다. NLL 수역에는 일일 평균 240여 척의 중국 어선이 몰려와 조업을 하고 있다. 우리 어민들은 꽃게철인 지금 어획량이 예년에 비해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 조업을 포기해야 할 실정이라고 한다. 급기야 성난 어민들이 중국 어선을 직접 납포하여 해경에 넘기는 일까지 벌어졌다. 낮은 수온도 꽃게 어획량 부진의 원인일 수 있으나 바다 밑바닥까지 쓸어가면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이 가장 큰 원인인 것은 분명하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10여 년간 성업기이면 되풀이되어온 고질적인 문제이다.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조업하다가 야간이나 기상이 나쁜 때를 틈타 우리 수역으로 넘어와 불법 조업을 하는 것이 전형적인 형태이다. 처벌이 강화되면서 중국 어선들은 단속에 맞서 쇠막대, 도끼, 삽 등 흉기를 휘두르며 필사적으로 저항을 한다.
해경 단속 대원의 납포작전을 방해하기 위해 배에 쇠창살을 설치하거나 철제 펜스를 설치하는 등 수법이 날로 교묘화하고 흉포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EEZ 어허퍼가를 받은 중국 어선은 1600여 척이다. 최근 5년간 평균 400여 척의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으로 단속되었다. 작년에는 568척이 단속되어 최근 몇 년 사이에 최고를 기록했다. 단속된 선박이 허가 선박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이면 전체 불법 조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중 무허가 조업 109척, 제한조건 위반이 448척이었다. 제한조건 위반은 어허퍼가를 받은 선박 중에서 그물코 사용 어획량 기재 위반 등 비교적 가벼운 사항이다. 문제는 무허가 조업선이나 NLL 에 침범하여 조업하는 중국 어선이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영해는 우리의 앞마당이나 다름없는 곳이다. 중국 어선들은 가을철 성어기에는 거침없이 군산 태안 평택 연안까지 침범하여 조업을 감행한다. 이제 영해를 넘어 정전협정상 유엔사가 관할하는 중립지대인 한강 입구까지 침입하여 불법 조업을 하고 있다. 서울의 턱 밑까지 와서 불법 조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유엔사와 군 해경이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뒤 처음으로 사흘에 걸친 합동작전으로 펼쳐 중국 어선들을 NLL 이북으로 퇴거시켰다. 그러나 그 수역에 고기가 많이 잡힌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번과 같은 퇴거작전을 상시로 펼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돌아와 조업을 감행할 수 있다. NLL 수역에서 중국 어선들은 NLL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상태를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 중국 어선들은 NLL 남쪽 우리 수역으로 내려와 서해 5도 연안에서 버젓이 조업하다 단속을 시도하면 몇 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NLL 북쪽으로 재빨리 도주한다. NLL 수역은 해경 경비정이 들어갈 수 없고 해군 함정의 엄호하에 소수의 해경 단속요원이 고무보트를 이용하여 단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단속작전은 북한의 해안포의 위협 속에서 신속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단속 중 승선한 해경요원을 태운 채 NLL 쪽으로 도주하는 아찔한 상황도 발생한다. 얼마 전에는 조타실문을 잠근 채 도주하는 중국 어선에서 NLL 지척에서 절단기로 조타실문을 개방하고야 겨우 제압할 수 있었다. 여의치 않으면 NLL을 넘기 전에 바닷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이런 사정이다 보니 수백 척이 몰려와 조업을 해도 한 번 단속작전에 납포할 수 있는 중국 어선은 불과 한두 척이다. NLL을 포함하여 우리 수역에서 자행되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은 결코 단속으로만 근절시킬 수 없는 문제이다. 광활한 바다에서 수백여 척이 몰려다니며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을 경비정 몇십 척으로 막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간 우리는 단속 경비함정 증강 전담 단속팀 창설 총기 사용 완화 단보금 인상 선박몰수 처벌 강화 등의 여러 조치를 취해왔다. 외교 통로를 통해서 중국 내 단속 강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중국도 AIS, 자동 위치 발신 장치, 설치 준법 교육 및 불법 조업 선박 처벌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 중국 어선 문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은 중국 연안의 어자원이 고갈되고 우리 수역에는 어자원이 풍부한 상황에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다. 수산물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에서 한국산 어류는 고급 수산물로 가격이 훨씬 높게 팔린다. 이런 상황에서 고기가 많이 잡히는 우리 어장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접근하고 싶은 유혹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NLL을 포함한 우리 바다의 불법 중국 어선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불법 조업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우리가 2000년대 중반 과감한 감척 사업을 통하여 연안의 어자원을 되살렸듯이 중국도 등록 선박 기준으로 10만여 척이 과잉이라 평가되는 자국의 어선을 적정 수준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등록 선박을 감안하면 중국 어선의 과잉은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연안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고 어선은 과잉인 여건에서 한나절이면 도달할 수 있고 돈이 되는 고기가 많으며 잡힐 위험은 낮은 한국 어장은 중국 어선들의 불법 어업을 지속시키는 요인들이다.